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이 이제 분석 작업이에요. 분석 작업. 분석 작업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때 이제 배점이 20점이요. 그러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한 문제당 10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석 작업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 피벗 테이블이 나오거나 부분합이 나오거나 정렬이 나오거나 시나리오다, 목표값 찾기다, 그 다음에 데이터표다, 데이터 통합이다 해서 이런 것들 이렇게 7가지 중에서 이제 두 개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출제가 돼요. 그 7개 중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피벗 테이블하고 부분합,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통합 그 5가지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그 5가지를 먼저 공부하세요. 그 5가지만 공부하세요가 아니에요. 그 5가지 먼저 공부하시고 나머지 2개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분석 작업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기능들은 전부 다 엑셀에 들어있는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쓸 때 어떤 메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어떤 메뉴에서 어떻게 한다.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해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분석 작업에서 우리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두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엑셀을 가지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그래서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을 했고요.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래요. 자, 얘가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우리 피벗 테이블 문제예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통조림 가공 생산 현황이라는 이 표가 있대요. 지금 여기 보면 통조림 가공 생산 현황하고 이 표가 있죠. 이 표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 표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가공품명이라는 게 있대요. 그거는 이제 필터에 갖다 놓고 생산일은 행에다 갖다 놓고 가공팀은 열로 갖다 놓고 그리고 값에다가는 목표 매출액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긴 만드는데 그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 A의 20번에서 시작되게 그렇게 이제 만드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지금 이 데이터들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 곳을 클릭을 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만들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 때는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삽입이라는 이 메뉴 있어요. 자, 삽입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맨 앞에 피벗 테이블 하고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을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아까 제가 여기 피벗 테이블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아무 곳이나 한 곳을 클릭하고 들어가라 그랬죠.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그 범위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세요. 그러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는 동일한 시트 A의 20번 셀에서 시작되게 그렇게 만들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 워크시트에다 집어넣을래? 기존 워크시트에 집어넣을래?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 위치는 어디요? A의 20번 셀이요. 그래서 A의 20번 셀을 우리가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A의 20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 1번 하고 이렇게 이제 자리가 나와요. 이 자리에 이제 표시할 거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 화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필드 창 이 창이 이제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하고 있죠. 여기다가 문제 시킨 대로 이제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가공 품명은 필터에 갖다 놔라. 생산일은 행에 갖다 놔라. 가공팀은 열로 갖다 놔라. 그리고 값에다가는 목표 매출액의 평균이 나오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 가지고 있던 거에 그 필드 목록이 다 써져 있거든요. 요것들 이제 문제에 맞게 다 갖다 놔주면 돼요. 자, 첫 번째 거 이제 가공품명이라는 거요. 이거는 이제 필터에 갖다 놓으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클릭하고요. 쭉 드래그해서 필터에다가 갖다 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일이요. 생산일이라는 거는 우리 행에 갖다 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쭉 드래그해서 행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가공일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팀이요. 가공팀은 이제 우리 열에다 갖다 놓으래요. 해서 가공팀 열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값에다가는 목표 매출액의 평균값을 구하라 그랬죠. 해서 목표 매출액이라는 거 쭉 끌고 값으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피벗 테이블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 문제에서 목표 매출액에 뭘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근데 우리 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이 뭐다? 목표 매출액의 합계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평균 구해야죠. 그러면은 이 값들이 써져 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하나만 클릭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여기 보게 되면 값 요약 기준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이제 합계로 돼 있기 때문에 합계가 표시된 거고요.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평균 얘를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목표 매출액의 평균이다. 그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수치들도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만큼 문제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 문제 좀 보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봤더니 이제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 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행의 총합계. 이 세 가지의 값을 합쳐서 나왔고요. 2월 달에 이 세 가지 값을 합쳐서 나온 거. 얘가 이제 우리 행의 총합계고요. 열의 총합계다. 그러면은 가공 1팀 이 두 개 데이터를 더해서 여기 나온 거고 얘네 두 개 더해서 나온 거고 얘네 둘이 더해서 나온 거고 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의 총합계요. 그래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되게 하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어디 가서 하냐?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하고 나면 위쪽에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곳을 가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 선택하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그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총합계 하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이제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행의 총합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이제 생산일이요. 생산일은 월 단위로 어떻게 해라? 그룹 지정하시오. 생산일이라는 게 지금 우리 이거 1월이다, 2월이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무거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룹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룹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그룹화 대화 상자가 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일도 있고 월도 있고 둘 다 선택이 되어 있죠. 문제에서는 이제 월 단위로 그룹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일이라는 거 얘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선택되어 있던 일이 해제가 되고 월만 지금처럼 이렇게 파랗게 설정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해요. 그 다음 지시사항 보니까 감 영역이요. 감 영역의 표시 형식은 그랬어요. 감 영역의 표시 형식은 그러면 지금 이 값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값들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이라는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우리 숫자 범주를 사용해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값 영역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면 돼요. 문제에서도 우리 값필드 설정에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값필드 설정이라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필드 설정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뭘 이용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값 영역에 표시 형식을 변경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얘 찍어주면 됩니다. 이 표시 형식을 찍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그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뭘 이용해라? 숫자 범주 이용하래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범주하고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숫자라는 거, 얘 선택하라는 거예요. 얘를 선택해서 뭘 해라?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이거를 지정해라 돼 있죠. 여기 중간에 보면은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하고 있죠. 요거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모든 값들의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문제 다 푼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또 10점 맞은 거예요. 10점.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면 어디 들어가라 그런 말이 다 써져 있으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으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니까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가자고요. 그래서 분석 작업 2번을 찍어봤더니 지금처럼 동호회 회원 현황하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 풀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니까 이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이제 부분합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분합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분합 들어가기 전에 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읽어보자고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동호회 회원 현황이라는 이 표가 있는데 이 표에 그림과 같이 지역별로
나이의 최대값 그리고 기부금의 합계 이거를 계산해라. 이걸 계산하는 부분합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호회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요. 각각의 이제 지역별로 충북은 충북끼리, 서울은 서울끼리, 부산은 부산끼리, 대전은 대전끼리, 그리고 경기는 경기끼리 이렇게 지역별로 묶어서 뭐를 봐라? 나이의 최대값이요. 충북의 나이의 최대값은 40입니다. 그리고 충북의 기부금의 합계는 이만큼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각각 지역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 이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정렬을 할 때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뭘 해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그리고 최대값하고 합계하고 이 두 가지를 구하는데 이 두 가지는 위에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그럼 이거를 거꾸로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문제에서 이제 명시된 게 지역별로 나이의 최대값이 먼저 나왔잖아요. 이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부금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해야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정렬부터 하자고요. 정렬을 할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아무 곳이나 우리가 하나만 선택해 주면 돼요. 선택해 놓고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데이터라는 메뉴 있어요. 이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정렬이요. 자, 정렬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정렬 대화 상자가 떠요. 뜨면 문제에서 이제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 정렬 기준을 지역으로 만들어 주고요. 뒤에 가서 이제 오름차순 돼 있는데 이거 내림차순으로 고쳐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했더니 이제 충북은 충북끼리, 서울은 서울끼리, 부산은 부산끼리 다 묶였습니다. 그럼 이제 정렬 끝난 거고요. 정렬 끝나면 바로 우리 부분합에 들어가면 돼요. 부분합도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있어요.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끝에 부분합하고 있죠. 자, 부분합 선택이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부분합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룹할 항목이 뭐냐? 우리는 이 데이터를 지역별로 묶어서 볼 거죠. 그래서 그룹할 항목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맨 처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나이의 최대값을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최대값을 먼저 구할 거예요. 최대값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나이에다가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기부금의 체크가 돼 있죠. 체크되어 있는 거 체크 해제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이의 최대값만 구할 수 있게끔 나이에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 해서 지금처럼 이제 충북의 최대값 그리고 서울의 최대값, 부산의 최대값하고 나이마다 이제 최대값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부분합 한 개 끝난 거예요. 나이에 대해서 최대값 구하는 거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부금의 합계 구하는 이것도 이제 해줘야죠.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하나만 클릭해 놓고 우리 부분합에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함수는 뭐다? 합계다. 이번에는 기부금의 합계 구하라 그랬으니까 합계, 사용할 함수를 합계로 바꿔주고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가서 기부금에다 체크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찍었던 나이도 체크가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체크 해제해 줘야죠. 그래서 딱 기부금만 표시가 되게 체크가 되어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기존에 구했던 최대값 있죠? 이 최대값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 최대값이 있던 그 위치에 합계, 지금 구하고 있는 이 합계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합에서 이제 최대값하고 합계하고 둘 다 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존에 구해놓은 이 최대값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이게 왜 없어지냐? 지금 얘 때문에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얘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 부분합 작성되어 있던 거 있죠? 그거를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라. 그거예요. 새로운 값이 지금 뭐예요? 지금 구하고 있는 거, 합계 구하고 있는 거, 이걸로 대체해라. 그래서 최대값이 없어지고 합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합을 같이 하나의 표에다가 같이 보고자 할 때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를 체크 해제해 줘야 돼요. 이렇게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요약이라고 해서 이제 합계, 기부금의 합계도 볼 수 있고 최대값이다 해서 나이의 최대값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을 할 때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 반드시 체크, 해제해 줘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부분합을 만들다가
아씨 부분합을 만들게 만들었는데 이상해졌어요. 문제 그림이랑 달라요. 이상해요.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부분합을 완전히 삭제를 먼저 해버리고 부분합을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그때 작성된 부분합을 싹 다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은 얘예요.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서 이 모두 제거 눌러버리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부분합이 싹 다 없어집니다. 싹 다 없애고 우리는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분합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